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회 28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 법인인계업공개사는 토지 분양대행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대행 X고요. 그 다음에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합의된 보수, 즉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MGM 또는 R이라고 하죠. R, 리베이트, R 20개 준다. 이 말은 리베이트 2천만 원 준다는 뜻입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공동 사용하려면 건물주 승낙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옳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골목상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법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도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위해서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분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되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더라도 최종 60년밖에 안 됩니다. 최장기간이. 그럼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20제곱미터라고 해서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이게 맞네요. 즉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나 자연장 모두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자연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 그 다음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면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서울에서는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광역시 3억 8천,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맞습니다. 디귿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법인은 대항력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LH,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인정이 됩니다. 대기업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차인,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받는 내용 기억해야 되겠죠.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 우선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최우선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면제 받습니다.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2,200만 원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야 될 게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이하이면 되는데 부산광역시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되어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